일본 조경사 마지막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일본 조경사에서 세 번째 차시고, 이번에는 에도 시대입니다. 에도 시대. 이 한자로 나온 게 강호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한자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거고, 일본 말로는 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수도가 도쿄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시대, 그러니까 여기 다정정원 말고 위에 나왔던 집권 무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호화로운 정원이라고 했죠. 그 호화로운 정원을 서원조 정원이라고 하는데, 이 양식이 계속 이어져서 에도 시대에 쭉 강호 시대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화로운 정원이니까 엄청나게 정원을 크게 짓겠죠. 그리고 거기에 몇 가지를 좀 더 추가했습니다. 뭐 물론 그 전에 있던 지천이나 정토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아주 크게 돌 수 있는 회유식 정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섬들이 이제 다 이어지니까 못이랑 섬이랑 산이랑 그리고 이제 원로들이 이어지고, 거기에 그 위에 시대에서 나왔던 다정정원이 아니고 다정원이라고 하네요. 다정원이 합쳐진 그런 정원이 되는 거죠. 이걸 그냥 뭐라고 딱 명칭을 하기 힘드니까 그냥 회유정원, 회유식 정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회유식 정원으로는 계리궁, 수학원 이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학원 이궁이니까 이궁은 천황의 별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막부라고 하는데, 이 막부가 그 무력을 중심으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영주들을 막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이묘, 한자로는 이거를 대명이라고 하는데, 1만석, 그러니까 한 석에, 그 당시에 한 석을 150kg,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금화 같은 개념이 잘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어, 그 뭐라지, 통화의 개념이 잘 없고, 쌀을 이제 통화의 개념으로 사용을 했는데, 쌀 한 석의 무게를 150kg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만 석이면 150 곱하기 150kg 곱하기 1만이겠죠. 그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지를 가진 엄청난 대지주들을, 그러니까 이 다이면은 성주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에 성주들, 영주랑 성주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이묘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 사람들 힘이 세니까 자기들만의 새로운 화로운 정원을 또 꾸미기 시작했는데, 이때 정원을 대명들, 그러니까 대명들이 가진 정원이라고 해서 대명정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당시에 조성된 정원으로는 계락원, 겸육원, 후락원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겸육원에 대해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이 나무들이 옆으로 자라 있죠. 옆으로 자라니까 이 가지가 부러질 수 있겠죠. 물 속에 이렇게 있고, 이게 부러지지 않도록 위에 큰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싹싹싹 연결하는, 마치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이 해놨죠. 이 당김줄형으로 지주를 만들어 놓은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리공도 보면 이렇게 못 사이에 다리들이 연결돼 가지고 서로 막 연결된 것 같고, 요 부분 요게 다정입니다. 여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다실이 포함되어 있는, 다실이라고 봐야겠다. 다실. 자, 이렇게 회유랑 다실이 같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수학원 20이라고 아까 전에 나왔던 회유식 정원이죠. 여기도 보면 섬하고 이 사이에 이어지는 다리들이 이제 크게 연결돼 가지고 회유식 정원으로 조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일본이 현대화가, 현대화를 하긴 좀 그렇죠. 서양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고, 메이지 시대 때부터 서양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메이지 시대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서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메이지 유신이라고 되어 있죠. 막본 체제, 막부라고 하죠. 막부. 그러니까 영주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봉건주의 체제가 다시 없어지고 왕정복고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군주제로 돌아왔다, 황제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천황이 있긴 있었지만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부를 다 없애고 다시 그 중앙 집권 국가로 되돌아온 게 메이지 유신인 것 같네요. 이 당시에 또 서양화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서양화가 함께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고 타이쇼 시대는 그 서양화 개념을 건너뛰어서 이제 근현대로 들어오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한국을 점령하고 일제강점기 시대로 들어왔던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이 되게 잘 나가던 그런 시대가 이제 타이쇼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메이지 시대는 한자로는 명치라고 부릅니다. 명치. 그래서 메이지 시대, 명치 시대 이렇게 같이 부릅니다. 자, 서구의 건축물과 정원수법이 적용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때 그 당시에 어, 대원군,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치지 않고 일본처럼 이렇게 서양화를 이루었다면 이렇게 뭐 처참한 그런 과거가 있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역사적 가정을 해보긴 하는데 하여튼 일본도 이런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서양의 건물과 정원수법들이 많이 들어온데 이때 당시에 들어왔던 건축 양식들로 프랑스의 정형식 양식 그러니까 프랑스의 정형식 양식이 뭐가 있죠? 그렇죠. 평면 기하학식이 있죠. 평면 기하학식 그리고 영국의 자연 풍경식 정원들이 이렇게 쏟아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무리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자연 풍경식 같죠.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잔디가 많이 깔려 있고 이런 걸 보면 요거는 영국의 이제 자연 풍경식 정원인 겁니다. 이 자연 풍경식 정원도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약간 중국이랑 짬뽕된 건데 하여튼 뭐 자기들이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화단이나 암석원의 개념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나오는 다정원에는 화목류를 쓰지 않습니다. 꽃이 없어요. 꽃이 나무만 있습니다. 나무만. 근데 이 서양 정원 양식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화단, 꽃이 들어오는 그런 화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암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정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저 위에 보면 나오는데 일본도 많이 올렸다. 여기 보면 암자라고 해서 돌을 깎아서 만든 그런 조형물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일본 자체의 석조 적용 양식으로 발달해 가지고 돌을 깎아서 만드는 그런 독특한 형태의 정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암석원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은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돌을 이렇게 막 옆에 쌓아 가지고 냇가를 일부러 만들었죠. 이런 양식은 일본에 잘 없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그냥 갖다 놓긴 갖다 놔도 이런 식으로 뭐라지 일종의 뚝처럼 물끼리 이제 구분해주는 그 뚝방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는 일본에 잘 없었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자연 풍경을 묘사한 정원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경도의 무리남이 대표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풍경을 묘사했으니까 당연히 영국의 자연 풍경식인 거고 영도 무리남이 보이는 것처럼 말 그대로 자연 풍경식인 겁니다. 자 그리고 메이지 시대가 완전 끝이 나고 타이쇼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거의 현대에 가까운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정원을 잘 살펴보면 정토 정원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정토 정원은 불교의 극락 정토를 현실 세계에 구현하려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기가 좀 지나서 몽창이라는 승려에 의해서 몽창 국사, 몽창 성사, 몽창 소속, 소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면은 하여튼 몽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고산수라는 양식이 나오는데 고산수는 그 정원을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냥 관상용으로만 쓰는 그런 정원이 됐죠. 그래서 되게 상징화가 됐던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정토 정원은 자연을 재현하려는 자연의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되게 상징적으로 고산수 양식이 되었다가 그게 다시 지나서 메이지 시대에는 자연 풍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씩 변하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책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좀 더 좀 전문적인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 시대를 좀 나누어서 무로마치 시대까지는 고산수 정원이라고 불러가지고 되게 축소화된 그런 양식으로 정원을 축소한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에도 시대 때부터는 자연을 그 자기 정원 안으로 가지고 오는 축경, 축소해서 그 정원을 그 자연을 정원 안으로 가져오려는 그런 양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재현하려는 모습, 그리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려는 모습, 그리고 자연을 자기 정원 안으로 가져오는 축경,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상 일본 적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